반갑습니다. 미중 충돌 시대 한반도의 길 책 내용을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미국이 한반도 개입 인프라 세 가지로 무엇을 하는가 2010년 사례입니다. 첫 번째, 미국의 금융위기, 달러 패권의 위기. 두 번째, 미국 한반도 전쟁의 문 열고 중국의 굴복, 중국 달러 패권 수용,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미국의 금융위기, 달러 패권의 위기 들어갑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은 2008년으로 가야 됩니다. 2008년 9월에 미국 경제가 쓰러지죠. 9월 15일 미국의 4대 투자은행 가운데 메릴 린치, 리만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세계 최대 보험사 미국의 AIG 이것도 무너집니다. 하루 동안에 대형 금융회사 3개가 와르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언제 어디가 무너질지 모른다. 지금 돈을 돌렸다가는 떼인다. 못 받는다. 전부 돈을 움켜쥐는 거예요. 돈줄이 막힌 겁니다. 핏줄이 막히면은 사람이 쓰러지죠. 돈줄이 막혔어. 미국 경제가 쿵 쓰러진 거예요. 자, 우리 경제도 한번 쓰러진 적이 있죠. 1997년 11월 말부터. 자, 돈줄이 막혔어요. 무슨 돈? 한국은행 건 아니고 달러죠, 달러. 외환위기라고 하잖아요. 달러 자본이 달러를 잘 꽂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동시에 딱 끊었어. 달러 돈줄이 막혔어. 우리 경제가 쓰러진 거죠. 자, IMF에 갔죠. 가서 850억 달러를 빌렸어요. 이거를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IMF 뒤에서 그것을 사실상 좌우하는 미국이 우리에게 여러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하나는 구제 금융을 주지 마라 이겁니다. 회사가 잘못해서 부도가 났는데 왜 정부가 구제 금융을 주느냐. 이런 거 주면은 도덕적 해이 일어나서 다음에 또 그런다. 절대로 주지 마라. 그래서 구제 금융을 못 줬어요. 자, 두 번째는 고금리. 금리가 낮으면 달러가 안 들어온다. 금리를 올려라. 달러를 이렇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라는 거야. 달러 내리면은 니네 또 외환위기 난다. 그래서 금리를 올렸어요. 시중은행 금리가 29.5%까지 올라갔어요. 이 정도면은 멀쩡한 기업도 부도나는 거죠. 1998년 5월까지 15,000개 기업이 도산했습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이거를 헐값에 막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량으로 정리해고를 하고 주식값을 올려서 엄청나게 이익을 받죠. 실업자가 넘쳐나고 비정규직이 이때부터 생겨났어요. 99% 우리 서민의 부가 1% 외국 자본을 포함한 1%에게 빨려 들어갔어요. 이때부터 우리 경제가 골병이 든 거예요. 자, 2008년 9월에 미국 정부는 우리에게 강요했던 것과 정확히 반대로 합니다. 구제 금융 펑펑 터져요. 금리, 기준금리가 0에서 0.25% 사실상의 0% 수준의 금리예요. 자, 이 당시 미국 정부가 10조 달러를 부채로 갖고 있어요. 10조 달러. 이거는 우리가 IMF에게 빌린 850억 달러에 190배 많은 겁니다. 190배가 많아.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는 미국 정부가 1조 달러를 더 빌려서
구제 금융을 준다는 거예요. 빌렸을까요? 빌렸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달러 찍는 기계에서 나왔다. 미 연준이 인쇄기를 돌리면은 달러가 나오죠. 자, 2009년 3월에 미 연준이 1조 7천억 달러를 찍었어요. 2010년 12월에 2차 양적 완화, 이게 1차 그리고 2차 양적 완화 또 찍었어요. 이런 식으로 달러를 계속 찍은 거예요. 그래서 2012년에 미국의 본원 통화가 배가 됐어요. 자, 2009년 3월 이전까지 미국에서 유통되는 달러가 이만큼이었는데 딱 그만큼 더 달러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달러가 옛날보다 2배 됐어요. 자, 만약에 달러가 미국에서만 통용되는 돈이라면 미국의 상품값이 이론적으로 배로 올라야죠. 인플레가 나갖고 난리가 나겠죠, 미국이. 그런데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 모든 나라가 다 달러를 받는 거죠.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달러는. 자, 100달러를 찍는데 원가가 얼마 될까요? 미 연준이 100달러를 찍는데 본전이 얼마일까요? 12센트에서 3센트. 지금 환율로 해가지고 140원. 자, 이거를 한국에 갖고 들어오면 얼마가 돼요? 지금 환율로 12만원이죠. 140원이 12만원이 되는 거예요. 800배 이상 남는 장사예요. 자, 이런 달러를 0% 수준의 이자에서 마음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미국의 기득권층, 이 사람들이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당시에 이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특히 신흥국, 중국이나 한국이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신흥국에 가서 부동산과 주식을 사는 거예요. 부동산 값과 주식값이 폭등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 국제 곡물 시장에서 곡물을 사는 거예요. 곡물값이 막 올라가요. CRB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곡물하고 원자재 이런 가격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2009년 3월 달에 1차 양적 완화를 시작하고 3월에서 4월 양적 완화를 시작하고 그해 4월이 됐을 때 이 CRB 지수가 22% 올라갔어요. 곡물값이 이만큼 급격히 상승했다는 얘기죠. 자, 국제 원유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달러로 원유를 막 사들이는 거예요. 5월에 원유값이 50%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를 가지고 세계로 다니면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미국이 겪어야 되는 달러 인플레가 전 세계인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고통을 전가하는 거죠. 세계적인 물가 인상. 자, 또 하나, 달러가 2배로 늘어났어요. 달러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2009년 10월 6일 날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기사를 내요. 뭐라 그러냐? 얼마 전에 중동 산유국들하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 브라질 이런 나라의 재무장관급이 몰래 만나서 원유 거래에서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돈을 쓰는 그런 것을 논의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2018년에 중국이 상하이 원유 선물 시장을 개설하기 전까지는 원유 거래에서 오직 달러만 받았어요. 자, 기름이 필요한 나라들은 달러를 쌓아놔야 돼. 금고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손해를 보죠. 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기름을 파는 나라들은 주고 달러를 받죠. 받아서 돌아서는 순간 손해를 봐요. 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원유 거래에서 달러 말고 다른 돈을 쓰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도 나오는 거죠. 자,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죠. 달러 자산이 많기 때문에, 달러를 많이 쌓아놓고 달러 부채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중국의 SNS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중국 사람들이 막 올리는 거야. 왜? 에? 달러를 이렇게 많이 쌓아놨느냐? 빨리 팔아라. 어? 중국 정부가 목소리를 냅니다. 세계 기축 통화를 개혁하자. 달러를 세계 화폐에서 이제 끝내자 이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러를 찍는 그 발권력이 미국, 연준 여기에 있어. 이들이 그걸 독점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달러를 막 찍어가지고 달러 인플레를 세계로 퍼뜨리니까 이제 그런 일은 그만해야 된다. 달러를 기축통화에서 빼고 어느 나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독립된 그런 세계 화폐를 만들자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뭘 그런 소리를 하냐. 하지 마라. 그래도 또 해. 반대한다. 그래도 또 해. 중국이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브라질의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중국만이 맞다 하는 거예요. 스트로스 칸 당시 IMF 총재가 그런 얘기 그거는 타당하다. 한번 논의해 볼 만하다. 막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달러 패권을 이제 끝내자는 중국의 주장이 미국의 통제 밖으로 막 확산되는, 이대로 두면은 달러 패권이 무너질 수가 있지요. 달러 패권이 바람 앞에 등불이 됐어요. 그게 2009년 하반기입니다. 2010년이 오는 거죠.